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2차전지가 좋았지만 또 그 안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명확하게 주제를 좀 잡을 수가 있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저생세상 주가로 가버렸고 LNF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 뭐 사실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인 부진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비중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원래 레거시 업체 중에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를 시총 1, 2위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오늘 좋았을 것이고, LN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이 이쪽이 더 큰 부분은 이렇게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역대로 최고에 이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있지만 저도 LNF를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지만서도 이거 너무나 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한 하루였기도 했습니다. 좋으면서도 이것도 뭔가 걱정이 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좀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심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현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지만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뭐 오늘 18%인가요? 21.2조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예전에 10만원대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지루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딴 데는 다 포스코 케미칼은 가고 왜 우리는 안 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저세상 주가로 가버렸습니다. 21조입니다. 21조 10조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13조 정도에서 거의 두 배가 순식간에 와버렸습니다. 거의 사실 좀 저도 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무서울 정도의 오늘 흐름이 사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제 천천히 좀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을 울분을 토하듯이 한 번에 시총 1위 원조 배터리 양극재 회사로서 위용을 부여 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 SDI가 오늘 7%나 올랐죠. 여기들도 굉장히 여기도 사실 삼성 SDI는 기술력으로는 엔솔과 거의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조금 보수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삼성 특유의 이런 인명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워낙 또 강한 데다가 또 NCM 안 하고 NCA를 하는 것부터 안정성이 사실 NCA는 또 좀 전동공구나 이런 데에 더 포커싱 많이 맞춰져 있던 이런 양극재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회사보다 엔수는 그냥 뭐 불나도 그냥 닭공 이런 스타일이고, 삼성 SDI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이익률이 좀 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반도체를 더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있고, 이익률이 적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확신을 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잠룡의 삼성 SDI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SK온, 재작년에만 해도 다 수주경쟁 했었을 때 SK온이 완전히 거의 LG엔솔을 위협할 정도의 수주를 따내면서 확 치고 올라갔지만, 지금 SK온이 좀 주춤한 사이에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SK온이 또 주춤하기 때문에 또 그런 자동차 OEM도 아무래도 SK온보다는 삼성 SDI로 더 협력을 하려고 하겠죠. 사실 GM도 어떻게 보면 포드도 SK 쪽에 하다가 결국은 LG 쪽으로 넘어갔듯이 삼성 SDI도 어디죠? 오늘 이번에 그 제휴를 한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삼성 SDI하고 GM이죠. GM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SK온으로 갈 법한데 삼성 SDI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SK온 입장에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치명적인 뭐 흐름이 나오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은 뭐 빨리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뭐 포드 쪽과도 워낙 그 규모가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 K배터리가 좀 주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가 크게 살아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혼의 파트너 관계입니다. 삼성하고 에코프로비엠은. 그래서 완전 혈맹 관계나,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LG랑 안 하는 이유가 원래 굉장히 어려울 때
거의 망할 직전까지도 갔었다고 하죠. 사실 LG에서 조금 이런 뭐랄까요, 그런 납품업체를 조금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 에코프로비엠이 더 그 기억이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위험한 흐름이 있었고 그때 삼성에서 가장 아버지처럼 봐주었다라고 하죠. 그 이후로 이동채 회장이 삼성 SDI는 거의 아버지 같은 회사다라고 해서 사실 SK온보다 더욱더 삼성 SDI하고 관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1벤더예요. 그래서 사실 그 포스코 케미칼과 대규모 계약을 했을 때도 저는 야, 이렇게 40조 계약을 삼성 SDI를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80조 계약이 나온다라고 그 관계 속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의 최고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영혼의 파트너 관계인데 그동안에 사실 에코프로비엠의 장점은 SK온도 잘 나가고 삼성 SDI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벤더 2, 3위 업체로 이런 것들의 수혜를 듬뿍 받았었는데 SK온이 사실 좀 요즘에 주춤한 상황에서 사실 좀 불안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포드 협약이 LG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구반반 유럽 쪽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주가가 버텨줬었는데 그 조금 이제 주춤할 때 삼성 SDI에서 강하게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외에도 오늘 사실 또 좀 자극을 했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볼보에서 또 내주 방한한다라고 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와 미팅을 하고 할 것이다. 보시면 쭉 뭐 이거는 한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하고 원통형을 좀 협의한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신뢰 있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여태까지 GM 공장에서 포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GM하고 계속 지가 실수를 두 번이나 하고 있는데 볼보 거기다가 BMW가 이재용 회장이랑 또 그런 액션들을 많이 보여왔죠. 실제 사장단 다 BMW 7시리즈로 바꿨죠. 전기차로. 그런 것처럼 BMW는 사실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GM, 볼보, BMW 이케 업체를 굉장하게 다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탑은 사실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얘네들은 뭐 10개 상위 업체 중에 8개인가 이렇게 JV나 이렇게 아니면 공급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SK온이 갑자기 막 엄청 뛰었다가 얘네들은 포드로 이제 대용량을 하는 그런 쪽에서 그쳐 있는 상황에서 이쪽도 굉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GM, 볼보, BMW. 물론 이제 볼보는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완전 제1벤더의 삼성 SDI의 수혜를 듬뿍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장기적으로 물론 테슬라와의 우리나라 관계가 뭐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JV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뭐 K 기가 코리아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 배터리의 공급을 더 원할 텐데 장기적으로 46XX라고 하죠. 삼성 SDI가 그런 부분을 더 유일하게 벤더를 만약에 확장을 해간다고 하면 LG 엔솔에서 그 부분들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아니면 CATL 부분을 일부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삼성 SDI가 LG 테슬라 쪽 벤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 원통형은 너무나 에코프로비엠이 잘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4680 배터리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사실 LG라고 해서 LG는 당연히 너무나 잘 오래 협력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늘려갈 것이지만 이런 쪽에 삼성 SDI의 원통형이 만약에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4680 배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가 또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파나소닉을 통해서 에코프로비엠이 테슬라한테 공급한다. 그 가설은 사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를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되는 그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4680 배터리를 아직 뭐 엔솔에서 먼저 만들고
얘네들이 만약에 삼성 SDI가 빠르게 더 진행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는 오늘 반영된 건 아니겠지만 GM, 볼보, BMW 이런 잠룡의 삼성 SDI가 살아난다는 그 움직임만으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펀더멘탈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그 텔레그램에 했지만 오늘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포스코 케미칼은 잠시만요. 여기다 썼을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40조 계약을 스텔란티스의 주력 공급업체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GM 합작사는 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원조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이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야 이렇게 얘네들이 삼성 SDI 입장에서는 야 지금 갑자기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한테 밀어주기 그렇게 아닙니다. 그 다 얘네들의 MS 벤더의 MS라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이 삼성 계열사 뭐죠? 합작사도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 EM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 벤더라고 생각도 에코프로비엠도 하고 있고 삼성 SDI도 그걸 믿고 충분히 이런데 몰아줄 것이라고 사실 예상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공매도 청산이라는 수급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보면 다들 이거는 워낙 많이 아실 거예요. 공매도가 잔고가 감소되고 있다. 그렇죠. 공매도가 줄었다는 건 충분히 여기서 보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공매도가 줄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소문도 많이 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숏 포지셔닝을 했던 이런 중소업체라든지 뭐 한국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손해가 거의 뭐 부도날 지경으로 완전히 몰렸다라고 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렇게 급등을 할 상황인지를 보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뒤에 공매도 청산이라는 그 수급까지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이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무서울 정도로 오늘 그 주가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공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그 공시가 뜨면은 저도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었는데 일부를 이거는 완전히 그 공시 기다리다가 완전히 무서울 지경으로 거의 2배까지 왔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이걸 또 한번 돌려보면은 이 다 뒤에 LNF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미국이랑은 가장 큰 시장의 큰 수혜가 이 GM, 포드, 뭐 이런 데를 전부 다 미국 시장에 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사실 캐파는 아직 작지만 캐펙스는 작지만 그 가장 큰 수혜는 미국 업체들의 노출도가 높은 에코프로비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LNF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보다는 좀 유럽의 의존도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얘네들이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당연히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득을 보는 구조로 거의 얘네들도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워낙 잘 나갔죠. 그 포스코 케미칼이. 거기 지금 이렇게 저는 사실 너무나 기뻐하는 이런 종목은 효자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 와서 사실 너무나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약간 좀 찜찜한 제 주력 종목의 하나인 LNF를 좀 말씀을 드리면 9조 3천원 이것도 사실 최고가 부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역대 최고의 박탈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LNF의 비중이 큰 분들이나 거의 올인하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이 비중을 조절을 조금 더 여기 에코프로비엠에 탔어야 되나 뭐 이런 여러가지 껄껄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껄껄거리죠. 인간이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제 최대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른 뭐 삼성 SDI나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세로닉스나 이런 효자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먹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주가가 잔고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너무나 욕심을 저도 부리게 되는데 저 자신을 워워하고 있습니다. LNF가 좀 더 가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의 44%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대 최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할 때 시총을 기준으로 요거의 그 포션을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역대 최고로 벌어진 것 같아요. 거의 80%대까지도 가까이 온 적이 있었는데 10조면 8조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거는 이거 이렇게 벌어질 줄은 저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똑같이 우상향하는 곡선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LNF는 가만히 있고 에코프로비엠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뭐 밥만 먹은 거니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었습니다.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지체되고 있는 레드우드 원래 제가 3월달을 기다리고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간이 IRA 법안인데 이런 거 뿐만 아니라 거의 배터리가 사실 사상 최고가를 다 찍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에코프로비엠 그룹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서 다른데 아직도 사실 신고가를 못 찍은 데도 많고 아직도 마이너스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의 최고 기업 중에 하나였던 LNF가 순환을 겪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또 좋은 뉴스가 나왔긴 나왔습니다. 시노 리튬 머티리얼즈와 리튬 합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얘네들이 기술력도 굉장히 높고 이런 수소나 리튬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제를 하는 굉장히 유일한 기술 업체로 알고 있고 너무나 좋은 업체인데 시장에서의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미애들의 마인드나 기관들이 보는 거는 일단은 얘네들이 중국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불확실성을 준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MOU 상태이지만 이런 중국이 기업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탐탁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 이 IRA 법안 자체가 물론 피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피해갔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고 혹시 만약에 나중에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이런 것도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 만약에 IRA 법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것들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라서 시장에서 그래 또 오래 기다렸는데 중국?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뉘앙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데 또 지분율을 더 높이 가져간다고 해요. 51대 49인지 어쨌든 더 높이 가져가는 이 좋은 구조지만 이런 시장에서 중국이랑 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충분한 이 리튬을 이제 나머지 아마 20% 정도를 이쪽에서 수급을 받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원래 컨콜에서 이 광물 수직 계열화 광물 자원도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약점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보여주겠다라고 IR 때 말씀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리튬은 이쪽이랑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물론 전구체 같은 경우는 JH 화학공업이 있지만 또 CNGL하고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또 1조 투자가 이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구체를 또 받는 리튬은 시노 리튬 머티리얼즈하고 이런 전구체는 CNGR하고 JH 저도 사실 JH 화학공업 이 뒷달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JH 화학공업을 더 캐펙스를 늘렸으면 좋겠지만 얘네들이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로넥스도 돈이 없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직하면은 유상증자에도 100% 참여 못합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노 머티리얼즈에서 리튬을 가져오고 CNGL하고 JH 화학공업에서 이런 부분에 전구체를 가져오면은 LNF가 양극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다리는 레드우드 JV에서 폐배터리를 잘 하고 이런 구조로
루프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리튬을 막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하진 않을 것 같은 게 사급 구조로 굉장히 또 많이 가져가는 테슬라한테 의존을 하는 구조가 60%에서 80%까지도 이 사급 구조를 가져갔죠. 근데 여기 어쨌든 이 루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뉴스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IRA에 대한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김현수 의원의 가설을 조금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게 4680 배터리가 또 엔솔 밸류체인들이 얘네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LG 엔솔과의 뭐 테슬라와의 JV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속화되는 것들이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신규 수주라고 하든지 이런 쪽에 뭐 폭스바겐하고의 신규 수주라든지 폭스바겐도 아직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원래 폭스바겐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더 가능성이 높은 게 SK온하고 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SK온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엔솔에서도 상당 부분 가져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LG화학이나 LNF가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 두 가지는 한번 더 살펴보면은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또 좀 중대한 상황인 만큼 좀 더 이 부분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번 다들 보셨을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하나증권의 김현수 위원의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테슬라에도 납품한 했잖아요, 양극재가.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관점이에요. 테슬라 배터리 내지하는 업스트림을 직접 관리하되 셀 생산은 셀 메이커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뿐만이 아니라 금속 소재, 양극재, 음극재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 생산은 셀 메이커에게 외주하는 방식이다. LNF의 테슬라 공급 계약 및 기타 소재군들의 최근 계약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전개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죠? 호주 흑연 개발 마그너스 에너지하고 3년 흑연 공급을 체결했고 시그마 리튬도 했고 금속 소재인 LNF 했다. 그래서 이 4680 배터리는 사실 아직은 양산 수준에 대해서 아직은 수율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LG 쪽에다가 맡기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주요한 광물이나 금속 소재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셀메이커한테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이런 옛날에 GM에서도 이런 거를 약간 했었는데 이런 양극재 같은 거 포스코 케미칼 거를 약간 자기네들이 직접 JV를 해갖고 또 일부지만 10몇 %지만 그거를 가져가서 이런 메탈처럼 쉽게 생각해서 메탈처럼 생각하면 돼. 리튬을 사가지고 야 우리 거 리튬 써. 우리가 니네 어차피 리튬 부족하잖아. 그 대신 우리 거 원자재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 거 좀 니네 이윤 덜 가져가.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광물 금속 소재도 광물뿐만이 아니라 양극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보다 좀 더 이 양극재가 빨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 계약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만한 논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 중요한 것이 이제 수직계열하고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뭐 오늘 양극재 이야기하는 단계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3사 중에 수직계열화가 장도가 가장 강하죠. 리튬까지도 다 하죠. 삼성 SDI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고 있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수직계열화 부분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만약에 더 멀티플이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 SDI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사실 지금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얘네들은 뭐 재작년에 우리나라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여준 강한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튼 이런 쪽에 김현수 연구위원의 가설도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리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LNF의 비중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워낙 사실 에코프랩이 많이 올라가서 이런 쪽으로 수준 비중이 굉장히 커졌지만 LNF도 이게 사실 좀 시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LNF는 IRA 법안이 좀 나오게 되면 또 신청을 하고 그런 것들 또 승인을 받는 과정을 최단기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조율된 방법에 대해서 이것들이 A안 B안이 있으면 B안 비즈니스 모델로 바로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바로 이제 그 산업부에다 조율해서 미리 올려놓고 이런 산업부에서 또 좀 더 조기 회원 소집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산업부랑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분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막 4월, 5월 이렇게 더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속도전으로 리커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도 이게 너무 안타까워. 레드우드나 이런 구조를 다 완성을 좀 어느 정도 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지만 특이한 구조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나중에 뭐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결국은 얘네들이 둘 다 어차피 수수료 얘네들이 이 가공업이기 때문에 거의 하이싱글 한 8, 9% 정도밖에도 많이 나와봤자 그렇게 이익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사올 거고 그룹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다 사오면 됩니다. 못 사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에코프로비엠은 그룹 전체가 잘 나가는 거고 LNF는 얘네 혼자만 잘 나가는 거고 양극재 회사만 그런 부분은 이 그룹 차원에서는 아쉽겠지만 이 양극재 자체 회사로만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사올 수만 있다라면 100% 사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은 어느 정도 그거는 캐펙스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그런 것에 따라서 8, 9% 때리면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은 너무나 이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IRA가 끝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어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LG 엔솔에서 이런 밸류체인 확대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수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도 결국은 좀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원래 사실 오늘 IR 담당과 좀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좀 피하시는 건지 지금 바쁘신 건지 사실 오늘 뭐 좋은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본인도 보고 계셨겠죠. 그쪽 팀장님도 그 부분은 좀 통화되면 좀 물어볼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SK온과의 계약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30% 25년도 30%라고 하면은 지금 뭐 올해는 무조건 계약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당연히 레드우드 쪽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테슬라와의 양극재 계약과 테슬라 자체 양극재 이런 것들도 좀 문의를 해볼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또 취득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NF 주주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주주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았겠지만 LNF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나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주주로서 속상합니다. 뭐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워낙 잘 가주는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박탈감이 있지만 결국은 대장주로서 이런 것들이 끌어주는 것들이 전체 섹터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매도도 얘네들이 워낙 비율도 크고 LNF도 이런 좋은 소식들이 LG 밸류 체인으로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2차전지가 그렇게 이런 어쨌든 큰 호재 속에서 저희 셀사도 전부 다 잘 나가고 LG화학도 잘 나가고 나노신소재도 잘 나가고 너무 전체적인 소재들이 잘 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모두 기쁜 날들이 지금 그래도 사상 최고가 근처잖아요. 더욱더 기쁜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